つも日本人が大好き大好き美味しいとだから今日も用意しましたが 일본어로 능숙하게 김치를 소개하는 그녀. 1から 안명자 씨는 우리의 김장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김치 전도사입니다. 매일같이 식탁에서 만나는 김치를 가지고 스티커까지 받았는데요. 김치의 남다른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치를 좋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게 하는 일에 정말 신명이 나서 행복하게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안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5살에 김치를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60이니까 딱 15년 됐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 호칭이 이름이 없었어요. 아예 이름은 없고 아무게 엄마잖아요. 일을 하게 되니까 호칭부터 바뀌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김치라는 게 이렇게 보일 적에는 아줌마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김치 아줌마. 이제 그러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장님 그랬는데 제가 김치 사장으로 불릴 때는 나 사장으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초기부터 나 지금은 김치 장사지만 난 나중에 김치 선생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갖고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호칭이 변화되는 거를 즐기게 됐죠. 그런 계기가 이제 김치에 관심을 가지면서였었죠.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의 주부님들에게도 놀아도 좀 전문적으로 놀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 파고들어서 그 놀이 하나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면 나이 먹어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곧잘 하거든요. 제가 김치를 먹는 시작이 아니라 김치를 일로 나의 어떤 전문적인 일로 생각하고 딱 잡았을 때 그 시점에서 김치를 가르친다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배운다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엄마가 하는 걸 어깨너머로 봤다.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배웠다였지 어떤 뭐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저 혼자 그걸 개발을 했거든요. 이 맛있는 김치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씩 김치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김치에 관한 형태들을 문화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왜 이 맛이 나왔을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이제 거꾸로 파고 들어갔어요. 왜 우리 엄마는 그때 여름에 이렇게 했을까? 겨울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왜라는 데에 집중하면서 증명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김치를 담글 때 그녀는 특별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저 손맛이 비법으로 여겨지던 김치의 계량화를 시도한 건데요. 김치를 담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녀의 레시피만 있으면 맛있는 김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명자 씨의 새로운 시도는 먼 훗날에도 그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한식이나 특히 김치는 정량화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한 80% 이상이 그러실 거예요. 뭐 배추 한 포기를 담는데 고춧가루가 얼마다 이런 거를 설명조차 못 하셔요. 그냥 손맛이야. 그냥 적당히 이런 것들을 적당히 손맛이야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방법에 조금 서양적인 거를 가미하면 충분한데 그런 계량이나 이런 부분은 왜 빵에는 되는데 떡에는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쉬웠어요. 제가 처음엔 저도 그냥 간 보면서 김치 하나 담으면 적어도 서너 번씩 간을 보면서 김치를 완성했는데 그거를 여러 번의 이제 계량을 통해서 레시피를 표준화 시켜 놓으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김치를 이제 계량화하고 나머지 모든 음식들도 이제 거꾸로 맛있는 맛을 가지고 레시피로 만들어가는 거죠. 먼저 숫자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아직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의 자랑인 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책까지 펴낸 열혈 김치 전도사 안명자 씨. 특히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의 발효김치를 소개하기 위해 체험 행사도 열었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버무려 만드는 김치는 매콤한 맛을 넘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7년 전부터 일본의 작은 도시에서 매년 김장 축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맛의 고장 전주에서 온 김치 선생님의 이런 도전은 일본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7년째, 7번째 김장을 하게 되니까 항상 작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담아 놓았던 김치 냉장고 속에 저장해 놨던 김치를 먼저 꺼내서 개봉을 해요. 그리고 맛보세요. 다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작년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담았던 김치가 맞느냐? 맞다. 이게 한국의 김치다. 아, 그래, 이게 김치야. 이 맛이 자연의 맛이야. 유산균의 맛이고. 이런 반응들, 재료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왜 한국의 김치가, 한국의 식문화가 우수한지를 본인들이 깨닫게 되니까 제가 이제 김장 맛집에서 만나는 100명,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여기 만드는 거는 김치만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다. 그건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다. 그냥 맛있는 김치라면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게 아니라 당신 입에 맛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같이 하는 이 자리에서는 당신 입에 맛있는 김치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 들어있는, 왜 한국인들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그렇게 끈질기게 이 김치를 놓지 않고 먹어왔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랬을 때 당신들 오늘 여기 모였을 때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지만, 어제 미리 이제 전처리를 다 준비하잖아. 배추 절이고. 어제 이거를 준비한 사람들의 어깨와 당신들의 어깨의 피로도는 너무나 다르다.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런 것들부터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하게 되는 그런 둘의 정신, 협동의 정신. 그랬는데 이 김치, 당신들이 가지고 가는 이 3kg의 김치가 한국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신들에게 이 양이 얼마냐? 그럼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3kg라는 요만큼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나눔의 정신. 또 냉장고에 들어가서 저절로 너무 많아서 못 먹다 보니까 저절로 익어갖고 발효가 되는, 그 발효 과정까지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다른 김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릴 거예요. 그래요. 그 효과. 예, 저는 그래서 김장 맛집에서 해마다 느끼는 게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는 거 당연했고요. 당연했고 인사 한마디도 못했고요. 우리의 식문화로서의 김치를 알리는 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감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말을 못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빨리 언어를 습득할까 생각하고, 일단 김치도 김치지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본어를 배우는,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이제 강좌 회의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언어부터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일본인들에게 김치라는 거를 어떤 감동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언어가 되고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정말 쓰기까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포기할 거는 적당히 포기하고 꼭 해야 되는 것들, 통역이 없이 감정으로 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김치 콩나물국밥과 김치가 들어간 비빔밥.
4년 전 한옥마을에 둥지를 튼 안명자 씨의 가게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김치를 주제로 한 이 식당은 김치는 물론이고 백김치 콩나물 국밥과 비빔밥까지 특허만 무려 3개입니다. 김치가 주인공이 되는 음식을 만들자. 가장 좋은 건 흰밥이에요. 근데 흰밥과 김치만 가지고 하기엔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음식점을 식당을 하게 됐고, 비빔밥에도 김치를, 그것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발효김치, 신김치가 들어가는 비빔밥을 만들었고요. 그건 사실은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이 평생 먹은 맛이기도 해요. 뭐 개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집에. 국밥도 콩나물, 전주 콩나물 국밥인데, 나는 전주 김치 콩나물 국밥을 한다면 김치 맛도 느끼고 전주의 맛도, 그리고 발효김치는 아주 좋은 조미료거든요. 조금 넣어가지고 맛을 정말 좋게 하는, 조미료 이런 거 없이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저는 너무나 좋아서 했는데, 사실은 많이 부딪혔어요. 전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맛이 들어가고. 저는 부딪히는 게, 왜 전주에는 수없이 많은 비빔밥의 맛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주에 어느 집 비빔밥, 어떤 맛의 비빔밥을 먹으러 가도 끝이 없는 비빔밥 먹으러 가고 국밥을 먹으러 가는 전주였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를 이제 특허라는 거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전주에는 비빔밥에 집집마다 나름대로의 맛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전주니까 다양한 맛들을 인정하고, 그게 남이 했던 것도 좋지만 내 거라는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의 진보성과 신규성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그렇지만 뭔가 좀 더 발전된 거. 그래서 이제 김치와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의 맛뿐만이 아니라 그 제조 방법,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특허를 올해 2014년 1월에 이제 3가지를 같이 출원을 했어요. 김치가 제일 먼저 특허가 3개월 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국밥이 4개월 만에 특허가 나왔고요. 5개월 만에 비빔밥이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3가지가 다. 지난해에는 그녀의 김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는 힘들고 외로운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치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정말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제가 그중 제일 잘하는 게 김치여서 김치 장사 좀 해볼까 했더니, 이제 남편은 그거를 문화로 받고, 그게 이제 굉장히 발전했고,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주부로서 역할이, 엄마로서 역할이 거의 끝나가고, 내가 남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했을 때 김치 전문가라는 거는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독학을 참 많이 했었고, 그게 지금은 호칭에서도 그냥 엄마나 사모님이 아닌 뭐 사장님, 대표님, 선생님,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줘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저를 계속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말 적당한 시기에 일도 할 수 있게, 아이들 키울 땐 일 못하게 눌렀다. 거의 끝나고 돈이 필요할 때쯤에는 일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더 꿈을 갖게 해가지고 희망을 가져서 막 열심히 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게 지금 어차피 이 식당을 하지 않으면 김치도 할 수 없으니까 식당도 하게 돼서 적당한 수입도 있게 되고, 자기는 퇴직할 때가 다가오는데 나는 한참 일을 할 나이가 돼서 아주 좋은 그 연금거리가 된 마누라를 잘 조련시킨 훌륭한 조련사다. 참 고맙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고 감사한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문화를 감각적으로 뽑아내는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김치를 문화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는 제 남편이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외람되지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이름난 한국 화가이자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녀의 남편 이철량 교수. 안명자 씨에게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의 아내라는 이름은 때론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과 힘들었던 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힘든 거는 참 많았죠. 정신적으로 힘든 거가 가장 힘든 거였고, 몸으로 힘든 거는 저는 즐기면서 일을 했어요. 이것도 없으면 이런 보상이 나한테 없을 테니까 몸으로 힘든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즐겼고, 힘든 것들은 이제 정신적인 거죠. 김치 일을 하면서 천대받는, 그게 나에 대한 천대가 아니라 내가 김치 일을 함으로 해서 내 가족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게 될 때 가장 힘들었고, 사실은 그게 가장 저에게 큰 힘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격려를 했어도 그런 질시와 천시와 무시와 이런 게 없었다면, 그래 보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내 남편이 옳은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게 옳은지 내가 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갈 것이다.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는데 식문화도 달라질 것이고, 김치도 한국의 식문화에서 독립적인 자리가 분명히 올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됐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보여줄 것이다. 오기가, 에너지가, 힘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가장 감사한 건 제가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주변의 그 시선들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참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저한테 그런 시선을 주지 않고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었다면 나는 그냥 돈 버는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맛있는 김치, 남이 해달라는 김치나 담아주면서 장사하는 사업가가 됐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김치도 문화야 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유네스코의 김장 문화가 등재가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가장 감사하고 힘이 됐었어요. 이제 제가 김치 일을 하기 이전까지 저의 학력은 서울에 있는, 지금은 이름이 이제 많이 바뀌죠. 학교 이름들이 인문계 학교는 안 바뀌는데 실업계 학교는 다 바뀌어요. 요즘 아주 정보화 고등학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저희 가정 형편이 막 이제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대학을 갈 수가 없을 어려운 그 시점이 있어서 실업계 여상을 가게 돼서, 저는 서울의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라는 여상을 나온 그 학력이었어요. 결혼하고까지. 정말 그게 저는 스트레스가 심했었어요. 대학 교수인 남편에게 여상을 나온 사모님 말을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이 저의 학력과 뭐 전공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웃고만 대답하는, 그게 속에 억눌려 있었는데, 김치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았고, 그래, 자기가 하는 일과 내가 이뤄낸 것들, 이런 것들이 떳떳하면 되고 자신 있으면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면 나만의 자신감 가지고는 되지 않겠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일까 생각하면서 전남과학대학에서 호텔조리 김치 발효과라는 그 이름의 학과가 개설이 되는 거를 신문에서 보고 그냥 바로 쫓아가서, 신문을 보자마자 대한민국에 김치 발효라는 과가 생겼다니.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편입을 해서 호원대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예원예술대에서 대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에 대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제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졸업장이 문제야, 학력이 문제야, 가진 게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제 겸손도 생겼고, 또 저에게 김치를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을 때 내 말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냥 경험에 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상당히 자신 있어졌고 항상 내가 만든 김치로 설명이 가능한 우리 한국의 발효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김치를 좋아하게 알릴 일을 계속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김치를 좋아하고 이해해서 그 사람들이 거꾸로 홍보할 수 있게 만들고 싶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김치를 강의하고 알리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주부들, 엄마들이 자신감을 갖는 뭔가 하나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요.